맛있는 거 김치전. 아유, 애들은 이제 핸드폰 들고 어른처럼 맨날 저렇게 먹어. 그래. 천천히 조금씩 유라. 아유, 맛있게 먹는다. 오. 오. 맛있어? 유라? 밥 먹을 땐 계속 안 걸려. 저런 말은 어디서 배웠을까? 너무해 진짜. 어머, 왜? 왜? 어머, 왜? 어? 어머나. 근데 눈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몰라? 어? 눈 간지러워? 모른다고. 모른다고. 어? 불편해 유라 어디가? 유리야. 밥 먹을 때 계속 안 간다니까요. 야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 몇십억 전에, 몇백억 전에 우리도 동물이었어. 야, 말은 또. 공부 좀 해, 엄마는. 왜 그럴까? 응? 어우. 아유, 아버님, 어머니. 어우, 얼마나 속상하실까. 저희가 좀 이제 봤을 때는 약간 틱이 좀 이제 네, 저희도 사실은 몇 번 했던 네. 저도 거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도 이제 눈에 뭐 들어갔나 아니면 이렇게 목에 뭐가 하는 했나 거.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틱 증상이 하나가 아닌 게 보여요. 5개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다. 맞습니다. 많아 굉장히, 보이는데. 네, 다양한 종류의 틱 증상이 있습니다. 틱 증상이 있습니다. 아, 알고 네. 계셨어요? 어머니하고. 아니요. 원래 5살 때부터 눈 깜빡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과에 갔었는데 안과에. 알레르기가 심하다 이렇게 그래, 간지러워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잖아. 이제 안약을 넣고 했는데도 그래서 깜빡이고 해서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답답해서 데리고 갔는데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다. 관심 받는. 그러니까 관심을 주지 말고 그냥 이 행동을 할 때 그냥 무시하고 조금 있어라, 아무렇지 않게 대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이번에 확 심해졌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틱 증상이 꽤 심해요. 어.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틱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다루긴 네네네. 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아주 밀착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틱은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틱이라고 해요. 틱은 틱 증상이 있는 부위가 약간 감각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 근질근질하다든가 맞아. 뻣뻣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이 손이 안 닿으면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야 뭐 맞아. 이런 것처럼 늘 갑갑하고 불편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해요, 본인이. 지금 우리 금쪽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요. 입을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 또 구강 내 구조들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개구리 소리처럼 그래. 심지어는 눈은 마치 무슨 눈병 걸린 것처럼 뭔가 눈 부위가 뻑뻑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다든가. 얘가 보니까 혀를 낼름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음식이 맛있어서 입맛을 다신 게 아니고요. 오. 이거 다 틱 증상이에요. 혀를 낼름거리는 거. 아, 그것도 틱으로. 틱은요, 한 가지 근육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다른 근육의 움직임이나 수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을 복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소리냄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얘 지금 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가 괴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두 분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틱이 이게 좀 기간이 좀 오래되면 저희가 그때도 뚜렛이라고 해서 네. 온다고. 기간보다도요. 뚜렛은 근육 틱, 운동 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과 음성 음성 틱. 틱이 같이 나오는 거. 그리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을 때 뚜렛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 틱과는 경과 예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어머니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 정말 제대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셨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틱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꽤 오래 지속이 됐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반복이 되는데 부모는 왜 이것을 놓쳤던 것일까?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책 지금 한 개 읽자 골라. 아빠하고 나는 함께 집을 나서요. 아빠 조심하세요. 때가 언젠지 접속을 못하게 됐으니까요. 어허. 아우 힘들겠다. 차마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왜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지 좀 마. 책 읽고 있잖아. 근데 걔 소리를 내니까 물어보는 거지. 빙판위에라서 물어볼 수 있지. 걱정돼서. 사이버 친구가 아니야. 엄마 알고 있어. 엄마 방해하니까 엄마 알고. 엄마 방해 안 했는데? 컴퓨터가 아예 목동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보, 내 안경 좀 가지고 있어. 어머나 세상에. 이 영상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엄마가 틱이라는 걸 모르셨잖아요. 근데 얘가 틱 증상을 보일 때 엄마가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더라고요. 뭐죠? 너 왜 아이가- 그래? 왜 그렇죠. 그러는데 이랬어. 너 왜 왜 그래? 그러는데. 왜 그래? 눈 네. 왜 그러는데. 근데 눈은 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왜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지 좀 마. 책 읽고 근데 틱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틱 증상 자체는 불수의적이란 말이에요. 내 의도, 내가 의지나 의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불편해. 본인도 불편하구나. 너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자꾸 약간 탓을 하듯이 말하는 면이 좀 있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도 힘들고 괴로울 거라는 걸 저는 1도 몰랐거든요. 모르셨을 것 같아. 그리고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물론 엄마는 이유를 파악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 맞아요. 그런데 애가 받아들이기에는 난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되게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유라, 정찬율, 계약식이야? 세수하자. 그리고 머리도 감아줄까? 정찬율, 아이고. 유리야. 유라, 있어. 뭐 화장실 갈 거면 가고. 계약이면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아우 그럼. 20분에 나갈 거야. 응? 싫어. 너도 비 오나?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겠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만 엄마 태워줄게. 각오는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요. 각오도 싶고 걱정도 되고. 정찬율? 아? 잘할 수 있지? 나. 장갑어. 아이고. 학교는 가야 되는 거 선생님 말했잖아. 오기만 와라고.
문 열으시오. 그래. 아유, 엄마 아침부터. 장난치지 마. 유라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첫날에 약간 좀 설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또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 저봐, 저 조그만 동생도 혼자 가고 있다 지금. 저봐. 아이고 더 심해지네요. 증상이. 그러네요. 이게 마음이 도인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어머님이 보실 때는 우리 그 금쪽이가 언제부터 좀 이렇게 학교 가는 거를 좀 꺼려 했다고 생각하세요? 학교를 가기 싫어한 거는 올 딱 3월부터 시작했고 새 학기니까 또 새 학기라고 긴장도 되고. 생각해요. 학기도 되고 제가 추측하는 건 이제 3학년 때 시간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확 늘어나면서 뭔가 환경의 변화에 얘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갔다 와. 어? 유리야? 등교 거부하는구나. 갔다 와. 화이팅! 할 수 있어. 엄마 나중에 기다릴게.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이고, 애기처럼. 애기가 돼버렸어. 여기 잘 보냈어. 좀 힘들었어. 아이고. 어머, 더 심해진다. 또 늦으면 또 늦게 들어가면 또 시선 받잖아. 또 얼굴 찡그리네. 시읒, 이응, 시읒 뭐가 있지? 제일 먼저 들었어. 나 내일 저기 간다. 아 수영장 그렇네. 어. 아 그렇네 시읒, 이응, 지양. 금방 생각하네. 우리 선생님 연예인이었나 봐요. 아니 뭐야? 또 가서 뭐야? 네, 워터 슬라이드. 아니 뭐야? 또 가서 너무 잘 노는데 여자친구들. 나쁜 사람. 잘 노네요. 애들하고 잘 어울리네. 씩씩하게 아주 잘 지냈어. 신나다. 아이고. 제 안에 갈 수 있지 마. 왜 그러지? 아이고. 잠깐만. 끊어봅시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 보셨죠? 네.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워낙 등교를 거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이 오면 잘한다고. 근데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나서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틱이 정말 힘들었겠다. 네. 틱은 꿈에도 생각 못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틱 증상은요. 생기는 원인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대뇌 환경상에서 분명히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스트레스, 긴장, 불안, 피곤함 뭐 이런 것들이 틱 증상을 좀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도 보면 틱 증상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심해요. 얼굴이 많이 찡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게 안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과정이니까 애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그 등하굣길에 걔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게 그게 이제 빨리 집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의식이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틱이 더 심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2023년 1월 그냥 흔히 말하는 한국 나이로 딱 10살 요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죠. 뭐 반 구성원도 다 바뀌어 담임 선생님도 바뀌니까 훨씬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10살 9살, 10살이라는 나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대뇌가요. 네,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10살 정도가 되면 비판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때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 맞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좀 열등감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인간이 뭐 모든 면이 다 완벽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아상,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첫 발들을 많이 내딛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 10세가 굉장히 중요한 진짜 그 중요해요. 연령입니다.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는 가뜩이나 좀 긴장하고 이런 면도 원래 있는 아이인데 틱 증상도 있어.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면 여러 명 사이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 이러면서 훨씬 더 시선을 많이 신경 쓰면서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이때 틱이 좀 더 심해졌을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네. 유리야 일어났어? 유라 왜 꽁꽁 싸매고 있어? 왜 그러는데? 엄마 말을 좀 해주라. 괴롭히는 게 아니지. 이건 엄마가 유리를 보살펴주는 거지. 왜 그러지?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알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잘 하고. 갈 거라고. 아니야, 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 매일매일 약속이잖아. 학원 가기 싫어서.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잘하네. 이거 어머나. 어머머머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 아니 왜 말을 하지? 네 맘대로 할 거야? 어? 네 마음대로 할 거야? 꺼, 이리 나와. 그만! 잡아당기지 마. 손을 잡아. 나! 아이고. 나! 근데 지금은 힘으로 되겠지만 1, 2년 지나면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절대 안 네. 돼. 엄마한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모르지. 짜증 나는데 짜증 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유.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자, 다시 때리는 순간 잡을 거야. 다시 때리는 순간 잡을 거야. 어머머.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왜 그러지? 엄만 기다릴게. 아니 기다리지 마. 엄마 그냥 죽어. 면전에서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점점 더 그게 알아. 그러네요. 이게 그래, 알았네요. 어머나. 아우. 아우. 유리가 엄마한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했잖아.
놓아주는 건 거야. 엄마 놓아주는 건 것뿐이야. 또 얼굴 찡그리네. 엄마도 또 마음이 약해지. 아우. 아우. 아유, 둘째가 위로해주러 왔다 또. 아유, 어머나. 얘는 틱이고 틱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한테 되게 불편한 게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신경을 쓴다는 건 본인이 들키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건 상상도 엄마 못했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학원을 안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잘 하고 갈 거라고. 네 맘대로 할 거야? 어? 네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얘는 그 소리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이 틱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 얘는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엄마 X는 거야.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매우 방어법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진짜 얘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엄마 내가 마음대로 안 돼. 이 소리 내는 거. 나 너무 불편해. 난 정말 어떨 때 너무 힘들어. 막 어떨 땐 죽고 싶은 심정이야. 나는 이 표현처럼 난 느껴져요. 네. 죽을 만큼 괴로웠구나. 물론 문제의 수위는 너무 높지.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왜 유독 엄마에게만 그게 또 그것도 얼마 있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거에서 내 짜증을 냈다가 화를 냈다가 그게 이제 분노로 치솟았다가 막 울부짖고 그 다음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빠 옷을 먼저 갈아입어. 아이고 아프구나. 몰라? 아빠 내 꽃 많이 먹는데 연어. 뭐 키우지? 원래. 아빠 얼른 앙컷을 찾아줘. 아니 이거 젤리 줘. 뭐 그럴 일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짜증이 좀 늘었구나. 괜찮냐? 짜증나 할 거야. 아빠 지금 한 번 참으셨어요. 당황스럽죠. 유라 내 거 어디 갔어? 앙카 안 찾아도 돼? 자려고 하나? 어? 왜 그래 왜 평생 아픈데. 왜 그래 왜. 어머. 왜 머리를. 아니 자는데 왜 아픈데? 왜 그래? 뭐 동생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느닷없이 아픈 애를 왜? 찾았다. 칭찬주. 아니 왜 이유 없이 그러지? 찾았어. 빨리 와. 야, 이리 와. 얘는 왜 건드려? 아우 아니 저런 왜 저런. 이유?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아빠가 저렇게 톤 높이면 진짜 무섭거든. 하지마 오빠. 왜 유라 연어 아파. 괜찮아. 연어 아파서 열이 나가지고 엄마가 해열제 먹이고 재웠어. 연우가 나를 못 괴롭히잖아. 어? 못 괴롭힌다고? 어머. 괴롭힐
야, 다 끄라. 하지 마라 오빠. 끄라. 끄라 빨리. 하지 마라 오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유라. 진정. 연우 일어나서 괴롭힐 거야. 연우 갖다 버릴 거야. 갖다 버리기 그냥 싫어. 그냥 삐할 거야. 왜냐면 또 아픈 애를 괴롭히니까 아빠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거기다 뭐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 얘는 그냥 자고 있었으니까. 네. 뭐 해달라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나가 있어. 아니야 아니라 그건 나쁜 말이야. 일어나기만 해봐라. 그냥 깨줄게. 아니야 아니라. 연우 갖다 버릴 거야. 아빠가 동생을 예뻐해서 그런가? 왜 지금 첫째랑 놀았잖아. 왜 동생한테 저러지? 와, 중쪽의 폭력성이 이제는 엄마를 넘어서 동생에게까지 옮겨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은? 동생은 완전히 앞뒤에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억울해.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금쪽이가 그냥 보란 듯이 대놓고 가서 동생을 그러니까. 공격해요. 네. 쉽게 말해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없을 때 두 사이는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잠깐 볼일 보고 오거나 하면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잘 지내요. 그때는 금쪽이가 잘 챙겼던 것 같아요. 금쪽이 챙겨. 네. 네네. 길 걷고 이렇게 할 때도 손 잡고 가고 오히려 둘이 있을 때는 잘 그랬던 둘이 있을 것 땐 같아요. 의외로. 네. 네. 엄마 보란 듯이 그러나 보다. 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가 생각하기에는 틱 증상이 심해서 좀 힘들고 괴롭고 그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힘든 게 왜 힘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동생은 그런 게 없어. 그 얘는 보니까 편안해 보여. 그러니까 질투심도 생기고 열도 받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얘 마음은 그럴 거라고 봐요. 아까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보면 보란 듯이 누구 보란 듯이 엄마나 아빠 보란 듯이 완전히 대놓고 가서 몰력을 쓰는데 살살해. 근데 막 세게는 아니야. 아까 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 물론 살살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분노에 차서 막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보란 듯이 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놓고. 예, 약간. 네.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알고 계셔야 아이와 풀어가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눈으로 다 봐. 이 옆눈으로 의식하는. 아유. 아. 아, 틱 때문에 못 가는구나. 친구들이 있을 때 약간 참는 틱을 좀 참는 느낌인데 참으니까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참았을 해. 수가 있나? 이런 틱이라는 아니 근데 그 말씀도 하셨어요. 노력은 박사님. 하겠지만. 참으려면 어느 정도는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그죠, 힘들죠. 힘들고 괴롭다. 네,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틱 증상도 심한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쏟는 이 아이의 심리적 에너지 양이 꽤 큰 거죠. 그럼 그만큼 쓰고 나면 다른데 뭐 배우고 또래들과 어울리고 편안하게 자기 하루를 보내고 하는데 쓸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네, 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 나이 아이들은요.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지 않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애들은 대체로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금쪽이가 또래들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얘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안녕? 로봇은 늘 당당해. 나 명을 이 로봇이 얘 누구일 거니까 라면이야. 더 불안해서 그런가? 아이고.
좀 더 심해지네요, 틱이. 아유. 아, 쉬는 시간이 싫겠다. 아이고. 이런 거 보면 또 부모님도 가슴 아프지. 친구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모습 보면. 아유, 네. 아유, 속상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학원 가 있는 모습 처음 봤을 텐데 어머님 뭐 눈물도 많이 흘리시는데. 저렇게 하고 있을 줄도 몰랐고 그냥 억지로 가라고 한 게 너무 미안해요. 그게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일 텐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금쪽이 그림도 그린 거 분석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금쪽이 그림 검사 네. 한 가지 했는데요. 네. 이제 보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뭐가 사슴벌레다, 보이세요? 사슴벌레. 사슴벌레 그려. 진짜. 아, 어. 사슴벌 네. 좋아하는 뭐 저기 네. 좋아하는 거 그리라고 했나 보다. 좋아하는 뭐 애완동물, 뭐 그런 거 보다. 사슴벌레. 네. 잘 그렸네. 인상이 네. 좋았나 보다. 네. 사실 뭘 그리라고 했냐면요. 집을 그려보고 네. 했어요. 집을 그려보고 네. 했어요. 집. 집. 집이요? 네. 집? 집. 우리가 이때까지 집 많이 봤잖아. 네. 이렇게 그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진짜. 네. 와, 너무 놀라운데요. 집을 음. 그렸다고? 오히려 저희도 막 걱정돼요. 보통은 애들이 집을 그리고 이건 어떤 집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엄마랑 아빠랑 나랑 동생이랑 사는 집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얘는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사슴벌레의 집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 또 엄마 아빠, 관계 이런 거를 얘가 조금 편안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짐작하게 합니다. 아, 세상에. 좀 걱정되죠. 네. 유라 천천히 먹어. 배고팠어? 언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겠다. 맛있어? 아, 어머님이 안 아유. 드실까? 분위기가 좀. 애기들이 더 잘 알아. 좀 냉랭한 분위기. 저 공기 흐름을 아, 내도 내 막히게 알지. 내기니. 그러니까 진짜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 나 오빠한테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을 못하겠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오빠한테 말하는 게 공감이 안 되니까 그게 힘들었어. 근데 유리한테도 공감이 안 되니까 난 두 사람이 너무 나한테 힘들었어. 유리는 진짜 너무너무 예민하고 불안도 높고 그랬어. 근데 그런 아이일수록 얘한테 그런 환경을 더 많이 제공해주지 못하고 내가 또 케어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얘가 뭘 잘못될 때마다 난 느껴. 근데 그걸 오빠한테 얘기하면 오빠는 공감 못 해주고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도 나는 죄책감, 모든 일에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렇죠. 다 내 탓 같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면서 뭔 사고? 퇴근길에 이제 퇴근하고 가면서 갑자기 이제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가 그때 임신 몇 주 차였습니까? 2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임신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한 달 넘게 입원을 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 옆에 신랑은 저녁 때야 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많이 울고 힘들고 막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태교를 못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일단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예민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게 되고 애가 태아 빈혈이 심해서 내일 당장 응급으로 수술해야 돼요. 그때까지 일단 34주 될 때까지인가 버티자고 해서 막 피토하면서 위 노란 위 다 나오듯이 막 이렇게 하고 쉬는 것도 아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잖아. 오빠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때. 그런 극도의 막 그런 게 아이한테 불안으로 왔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죄책감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다 놔버리고 싶다. 여기서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되고 지금도 막 치매 걸린 것처럼 정신이 그냥 몽롱하고 그냥 계속 그냥 안 돼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건가? 바뀔 수 있는 건가?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도와줘서 이거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게 어떤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아이를 좀 안심시켜주고 그래서 아이가 좀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금쪽이의 속마음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과연 금쪽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 함께 보시죠. 거기라 안녕. 자기소개 좀 해줄래? 나는 찬율이야. 3학년 만이야. 너 되게 똑똑하다. 우와, 고마워. 너 혹시 많이 불편하니? 여기가 따갑고 여기가 간지러워. 떠나니. 그래서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무서워. 그냥 엄마 없으면 그냥 불안해. 엄마 없으면 그냥 불안해. 잘 갔다 와. 어? 우리야? 가자. 엄마는 엄마의 자격이 없어. 너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속이 편해? 편하겠어? 힘들잖아. 편하겠어? 엄마 있으면 도움이 안 돼. 왜? 엄마 싫어. 엄마와 동생은 왜 때리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동생이랑 엄마를 때려. 안 때리고 싶은데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럼 많이 후회돼.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앞으로 안 때리고 노력해볼게. 엄마 사랑해.
우리 어머니 지금 많이 울고 계신데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아이의 마음을 봐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서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이쪽 앉자 내가. 엄마 여기 앉으라고? 유라 혜영아 인사해보자. 안녕. 안녕 승민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가지가 투렛으로 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승민이도 같은 틱으로 이렇게 많이 솔루션 받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전에 비하면 그 빈도수라든지 하는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일이 지금 눈 깜빡이는 거 고치고 싶은 거야? 응.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돼. 이렇게 하고 고개를 엄마를 바라보고 눈은 카메라 보고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감정을 말을 해? 안 하지. 전혀 안 하지.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해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화나요 이렇게 하고 말하면 돼.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믿다 보면 되게 될 거야. 맞아. 진짜 너무 도움된다. 사람이 어딨어. 그래. 형아 너무 좋다. 힘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파이팅! 안녕. 가자 유라.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찬열이 태어난 곳으로 왔구나. 그러면 찬열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해도 될까? 네. 봐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 세상에는.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서 정자하고 나자가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겨서 태어나는 거야. 그건. 오케이. 잘 알지?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 몸에 배꼽 어디 있는 줄 알아? 손으로 한번 짚어봐봐. 거기지. 엄마 몸속에 있었다는 증거야. 엄마 되게 힘들게 너는 엄마한테 엄청 소중한 아들이야 유라. 아기가 나오기 전에 6시간, 10시간 정도 아파하기도 해. 찬열이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 엄마가 되게 수고 많이 해야 아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반칙수면 어떡해. 반지가 안 떴죠? 1, 2, 3. 괜찮아. 잘하고 있어. 눈싸움 한다 생각해. 거울하고. 1, 2, 3, 4, 5. 깜빡. 또 4번 했다. 유라, 이제 우리 등교하는 거 연습해 볼 거야. 유리가 스스로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학교 가는 거 이제 우리 연습해보고 이제 계속 할 거라서. 알았지? 재밌겠지? 한번 해보자. 시상극석. 시상. 아하, 파이팅! 연우야 같이 가자. 파이팅! 기운 난다.
잘했어. 응? 잘했어. 화이팅! 유리 화이팅! 앞에 보고 당당히 걸어. 도착 지점까지 다 왔다. 도착 다 왔다. 누냐 누냐 누냐. 누냐 누냐. 음.